예, 2023년 3월 5일 지금 새벽 5시 7분경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찍지 못하고 올리지 못했는데 테러는 아주 극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미수도 굉장히 빈번하고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자고 일어났을 때 심장 부위가 굉장히 얼얼하다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찍었었는데 화장실 가서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심장 부위를 화학무기 원액으로 이제 쏴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흉터가 남습니다. 이게 동그랗게 갈색 반점이 생기는데 지금 제가 며칠간 누적이 돼서 그런지 오늘 지금 자다가 한 4시간 반 정도를 자다가 일어났는데 심장이 너무 심장 부위가 얼얼하고 아파가지고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사진을 찍으면 엊그저께도 제가 봤을 때 갈색이 굉장히 진한 갈색으로 동그라미 그 동그란 갈색의 흉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은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많이 얼얼하고요. 그거는 뭐냐면 심장에다가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화학무기를 쐈다는 거죠. 심장 마비를 유도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 이 질병관리청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살인 알바들이죠.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 자살 예방 요원들. 이름만 자살 방지 요원입니다. 이들이 지금 체포대에서 끌려가는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애들부터 노인까지. 그런데 지금 박재광 씨 영상을 보면 최소 2,500만 명이라고 하죠. 인구의 절반입니다. 절반이 이 경찰 중에서 자살방지원, 이 긴급대응팀까지 합쳐가지고 인구의 절반 2,500만 명이죠. 근데 모두 다 체포가 됩니다. 체포돼서 처형, 처벌이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사람들을 이미 많이 죽였고 화학무기 테러, 화학약품 테러, 유독가스 테러를 통해서 WHO 하달 대량학살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이 화학무기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가담을 해서 많은 숫자를 나머지 인구의 절반을 죽이는 대부분 피해자가 여자, 혼자 사는 여자, 편부모 가정의 사람들, 편모 가정의 특히 사람들, 엄마와 딸,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해자들은 제가 지난 5년 넘게 제가 이 화학무기 테러, 수포제나 이런 VX 살인가스 이런 걸 당한 지는 지금 5년이 넘었지만 그 전서부터 이렇게 집단 스토킹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한 11년, 뭐 12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봐오면 역시 자살방지원들의 그 성비는 남자가 3분의 2 정도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10대, 20대 여자애들 대부분이 다 합니다. 대학생들, 중고생들 100%다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물론 그 중에 피해자도 일부 있겠지만 학교에서 자살방지원 담임이 교육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전교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다 딥스들이죠. 딥스테이트 간첩이고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여자애들이 전부 다 자방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연령대를 보면은 남자들이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이 여자들 이러한 성비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살방지원들. 근데 중요한 건 조만간에 이들이 모두 다 체포, 처형,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아직도 활개를 치면서 히히닥거리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본인이 잡혀가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죽여서 그 사람의 돈을 뺏거나 그 영상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 TV 영상에 나오는 경산 아줌마 지금 현재도 가슴에다가 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이 경산 아줌마의 경우에도 금고 강탈, 금고에서 돈을 훔쳐가는 거죠. 이거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 중에도 꽃들잔치님인가 이제 그분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굉장히 큰 돈을 그 날렸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것들이 이 살인 알바들이죠. 자살 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최후의 그날까지 잡혀가는 그날까지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박재광 씨 표현에 따르면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 바로 그 표현. 그래서 심장에도 그렇지만 지금 어떤 식의 테러를 하고 있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수포제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근데 바늘도 얼마나 용량을 많이 해서 쐈냐면 커다란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밖에서도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살방지원들이 커플로 평상시에도 커플이 다니죠. 남녀 커플을 지어서 보통 대상자 한 명당 주변에 10명의 자살방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커플로 따지면은 5커플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산책하면서도 어제같이 이렇게 화학무기를 많이 쏘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이 굵은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이런 화학무기 테러를 굉장히 많이 당했고, 반신욕할 때, 반신욕을 할 때도 물론 물 안에 이미 제가 소금이나 뭐 마사토모레, 붕사 뭐 이런 거 넣고서 하는데요. 붕사에도 이미 VX 같은 거를, VX 화학무기 중에 이제 맹독성이죠. 그런 걸 잔뜩 뿌려놔서 이렇게 순수한 제가 그 해독 목욕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소금이 있기 때문에 삼투압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독극물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에도 화학무기를 계속 쏘죠. 그리고 또 제가 어제는 중요한 걸 촬영을 못하고 놓쳤는데요. 그 욕조에다 물을 받을 때 제가 소금, 뭐 마사토모레, 붕사 이런 거 집어넣고서 이렇게 섞어야 되는데 섞지 않고 놔두고 있었는데, 잠시 후 이제 물이 차오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제가 차 한 잔 마시고 나서 봤더니 물 위에 하얀 용액 같은 게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무슨 치약이 물에 풀어지듯이 그러한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었는데, 치약 풀어진 것 같은 마치 하얗게 그런 모양으로 욕조 위에 여기저기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화학무기를 이미 천장 위에서, 화장실의 천장 위, 옥상과 저희 화장실의 중간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화학약품을 이미 제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게 하얀색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고, 항상 그 반신욕하는 물도 이미 풍사에 이제 VX를 잔뜩 뿌려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뿌리는 건 알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전 상태에서 하얗게 이 화학무기가 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일단 섞었거든요. 그러니까 섞기 전에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반신욕 하고 나서 이제 비누로 닦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비누로 닦잖아요. 그거 어제 같은 경우에도 30분 정도를
제가 비누칠을 하면은 또 뿌리고, 비누칠을 하면 등에다 뿌리고, 비누칠을 하면은 팔뚝에다 뿌리고, 또 비누칠을 하면은 또 허벅지에 뿌리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한 30분 정도를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씻는데 시간이 2시간이 걸리는 거죠. 어제같이 시간이 오래 걸린 그런 날도 없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자살방지원들이 지금 체포되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확률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그날까지 돈독이 올라서 그런 건지 대상자를 죽이면 이들은 이제 대상자의 돈을 가로채죠.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테러가 아주 극심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뭐 다른 데 신경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영상을 잘 찍지도 않고 영상을 올리지 않은 지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너무 엽기적인 일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그리고 먹는 거 집에서 뭘 지금 먹기 힘들 정도로 먹는 거에 끊임없이 아주 독극물을 살벌하게 뿌리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던지 아니면은 누룽지도 제가 많이 끓여 먹었었는데 누룽지에도 뭐 잔뜩 뚜껑을 열 때마다 그 독극물을 뿌려서 살충제를 많이 뿌리더라고요. 살충제 냄새 나는 화학무기, 에프킬라 냄새가 나는 그런 화학무기, 아니면은 다운이 냄새 나는 화학무기, 방향제 냄새가 나는 그러한 화학무기. 지금 현재도 눈에, 오른쪽 눈에 지금 레이저 포인터 굉장히 심하게 센 거를 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학무기들이 날라오는 거는 찍히는데 레이저빔 같은 경우는 이게 찍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천장이 흰색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오른쪽 눈에 굉장히 심하게 센 레이저 포인터를 지금 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해서 이 동에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가해자들입니다. 자살방지원들이죠. 옆집이나 이 화학무기 테러는 화학무기가 불산 플러스 또 그리고 다른 화학무기 이렇게 섞어서 뿌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불산의 특징이 벽도 뚫고 차체도 뚫고 철판도 뚫고 금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을 뚫고 통과해서 사람의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흡수가 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위층, 아래층, 옆집, 또 바깥에서 차 속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 거리상은 개인들이 쏘는 것도 원거리에서 쏠 수 있지만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네별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원격으로 대상자한테 쏘는 거, 걔네는 지네 말로 원격 치료, 디지털 치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격 치료, 원격 진료. 그러니까 멀리서 원거리에서 화학무기를 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치료를 빙자해서 치료라는 말로 그리고 멀쩡한 대상자들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그래서 지네 맘대로 비밀리 F코드를 매겨서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치료한다는 명목하에 그러한 빌미로 삼아서 치료제를 쏜다. 이러한 의미로 이제 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핑계 삼아서 근데 이 화학무기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물론 약물인데 대부분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건 소량입니다. 소량인데 이들이 사용하는 건 훨씬 더 많은 양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저한테 대한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원격으로 쏘는 거
그 자살방지원들이 가방 안에, 잠바 안에 두둑하게 주머니 같은데 핸드폰을 넣어놓고 있죠. 약통을 넣어놓고 있죠. 약통은 콜라캔 같은 그 커피캔 같은 그 캔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 그게 약통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격으로 쏠 때 가방 안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잠바 속 안에 넣어놔서 약통을 넣어놔서 이제 원격으로 쏘는 거죠. 자살방지 요원들이 직접 쏘면 핸드폰을 들고 쏘면 너무 티가 많이 나니까 여기저기 약통을 아예 설치를 해놓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컴퓨터로 마우스를 눌러서 한꺼번에 10명씩 이렇게 원격으로 쏘고 있습니다. 이걸 이들은 디지털 치료 작업요법으로 최근에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들이 범죄자들이 이름을 용어도 계속 바꾸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산등성이 하나도 넘을 정도로 그 정도로 원거리에서도 바로 심장, 뭐 눈, 이거를 정확하게 적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이 가해자들은 각각 피해자마다 이 가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숫자가 많은데 그 정도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보건복지부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 자살방지 요원들은 지금 이런 짓들을, 이런 독극물 테러, 화학무기 테러, 화학약품 테러, 유독가스 테러를 바로 옆집, 아랫집, 윗집 이 같은 주민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살시켰을 때 1,000만 원 이상, 살인했을 때, 죽였을 때 2천만 원 이상과 외제차를 주고 공무원 가산점을 주고 핸드폰 가게를 차려주는데 도움을 주고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점을 줍니다. 메인으로 했을 때 350에서 450, 알바로 했을 때 150에서 250 이러한 돈을 많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돈독이 올라서 살인하는데 이 화학무기로, 화학약품으로, 이 유독가스로 이 주민들을 같은 이 주민이죠. 윗집, 아랫집, 옆집 사람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지금 체포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 대한 가해자들은 이 천장 위에 올라간 있는 애는 아래층 기집애입니다. 19층 3호. 걔네는 이 아래층은 바로 가족 전체가 범죄자이며 그 여자애가 제가 맨 처음에 중학생이었습니다. 5년 전쯤에 이사 왔을 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겠죠. 그거보단 나이를 먹었는데 그 기집애가 항상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집중할 때 코평수가 넓어지잖아요. 하는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천장 위에 기어 올라가서 새벽에는 또 코를 골고 잠을 자는데 제 머리 위에서 옥상 바닥이 아니고 제 머리 위에서 제 천장과 옥상의 중간이죠. 옥상에 있는 환풍구 관을 통해서 그 중간 지점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걸어 다닐 때 옥상이라면 시멘트를 밟아야 되는데 이 나무판을 밟는 소리가 납니다. 특이하죠. 그건 뭐냐면 중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층과 층의 사이, 옥상의 환풍구 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저에 대한 이제 가해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19층 3호의 가족, 이 여자의 그리고 이 여자의 오빠라는 사람이 걔가 약간 퉁퉁하게 생겼는데 지금 굵은 거 떨어졌네요. 화학무기.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화학무기 아주 굵은 거 쐈잖아요. 보셨다시피 걔가 퉁퉁한 남자애 원래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년이 경과했으니까 나이를 먹었겠죠. 그리고 걔네 아버지, 엄마 제가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텔에 가 있을 때 얘네 아버지가 그리고 얘네 아버지 그 부모라고 하는 애들의 이제 얼굴을 봤고 제가 아래층 19층 3호에 굉장히 여러 번 데려갔었고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내려갔었죠. 내려갔을 때 그 아들 내외하고 애들 이렇게 봤는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 자살방지원이
뭐 자기 아들 돈 잘 번다고 그 할머니가 그랬었는데, 제 모텔에 여러 번 쫓아왔습니다. 커다란 차량을 끌고 스타렉스 같은 거 끌고서 이제 모텔에 여러 번 와서 제가 얼굴을 봤던 얼굴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아주 뻔뻔하게, 그 모텔에 있을 때도 굉장히 테러가 극심했는데 최소한 10명 이상의 그 자살방지원들이 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토요일 같은 때는 훨씬 더 숫자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도 다 기억하고 차량도 제가 다 찍어놨고, 그래서 가족 전체가 살인범들입니다. 그래서 이 저에 대한 가해자들은 19층 3호뿐 아니고 19층 2호, 이 집은 실장급 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집이 남자 부인 애들 뭐 전부 다 저를 쫓아다니죠. 일단 얘네들 스토킹이 기본이니까 24시간 제가 산책하러 가는데도 이 사람 쫓아오고, 제가 병원 갈 때도 이 사람 부인이 쫓아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 이사 온 사람들 교육시켜가지고 내보내고, 제가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19층에서도 이제 많이 탔기 때문에 누가 드나드는지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장급.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부르는 직급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방지원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이 실장급 되는 집들은 처음서부터 이 대상자의 위층 아래층 주변으로 이사를 오고, 연봉 8천 정도 받기로 이제 처음서부터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서 이사를 작정하고 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 19층 3호와 19층 2호는 처음서부터 작정을 하고 이사를 온 것 같습니다. 19층 3호가 저희가 살고 있을 때 중간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사를 온 집이고요. 이렇게 역시 실장급 되는 집이라고 볼 수 있죠. 19층 3호, 19층 2호, 그리고 많이 가담하는 사람들이 8층 1호, 9층 3호나 4호, 그 다음에 또 18층 아저씨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같이 하겠죠. 그리고 또 6층 3호, 그리고 뭐 가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이렇게, 그리고 20층 4호 바로 옆집, 가족 전체가 자살방지원이고 저를 이제 많이 쫓아다니고, 특히 이 20층 4호의 그 남자는 저희 집 문을 많이 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항상 손잡이를 잡아 당겨서, 제가 화면을 보면은, 모니터 화면이 있잖아요. 보면은 20층 4호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른 문 열고 튀어나가면 그 남자가 바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마치 타려고 했다는 듯이 그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사람은,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집에 들어와서 음식물에 약 뿌려놓고 노트북 망치로 깨서 망가뜨리고 뭐 여러 가지 짓들을 하는데, 돈 훔쳐가고 그런 짓을 하는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주로 20층 4호 그 남자라는 거죠. 근데 뭐 굉장히 뻔뻔하죠. 이 자살방지원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뒤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가 있다. 이래서 이제 아주 당당하죠. 그리고 20층 4호 이 남자가 우리 집에 드나드는 거 전문이고요. 그리고 그게 잘 가려지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열고 나서 중간에 방화문이 있는데 요즘에 방화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들락거리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현관문 키는 이 관리사무소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관문 키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대상자 집에 그 키를, 카드를 복사를 해주는 거죠. 이 자방들한테, 자살방지원들한테. 그래서 자살방지원들이 대상자의 디지털 키를 아무렇지 않게 해제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전기 충격기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기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키포인트는 바로 이 관리사무소가 같은 범인이죠. 자살방지원들이고 관리사무소에서 키를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 있고 걸쇠로 이제 잠그고 있을 때는 못 들어오죠. 예, 그래서 그 20층 4호 또 범죄 사실이 심각하고 가장 심한 거 19층 3호와 19층 2호 이 두 집이 가장 심각하죠. 살인도 많이 저질렀을 겁니다.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였을 거고 저희 아버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6층 3호 또 1층에서 망보고 쏘는 거 이제 굉장히 옥상에 올라가서 쏘는 거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9층 3호나 4호 머리 빠마에다가 머리를 폈습니다. 눈 부리부리하게 생긴 사람 있어요. 삐쩍 마르고 키 크고 예, 그래서 뭐 9층 3호나 4호 그리고 6층 3호 그리고 8층 1호 8층 1호도 굉장히 제가 이제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차량을 이용해서 차를 갖다 대고 차 속에서 이제 저한테 화학 무기를 많이 쐈고 1층에서 이제 망 보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대상자들이 우리들이 이제 나가거나 들어올 때 항상 1층에서 보고 있죠. 담배 피는 척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뭐 산책을 하러 가는지 마트를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출구 쪽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또 올리죠. 어디로 나간다. 나갔으니까 집으로 들어가라. 이제 집이 비었을 때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고 음식물에 약을 뿌려놓고 뭐 이런 짓들을 하죠. 노트북을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짓들을 하고 나가고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주요 가담자들을 지금 다시 얘기를 했고 전체적인 거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 화학무기 테러가 기본적인 거. 그래서 어쨌든 촬영을 못하신 분들은 이 핸드폰의 밝기를 한 3분의 1 정도 약간 어둡게 하고 방에 불을 다 끄고 후레쉬를 켜고 촬영을 하면은 이 불사 날갱이 이 총알처럼 빠르게 바닥을 뚫고 나오고 시멘트 뚫고 나오고 차 안에서도 차 쏠 때 다 찍힙니다. 제가 그것도 찍었고 차체도 뚫고 나오고 이런 거 화학무기는 수증기의 형태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온이 불산에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고요. 수증기가 눈에 보이듯이 그래서 이제 불산 알갱이가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알처럼 벽 뚫는 거, 철판 뚫고 이 우리들을 향해서 날아오는 게 다 보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방에 불을 다 끄고 후레쉬를 반드시 켜야 되는 겁니다. 후레쉬를 켜지 않으면 그냥 육안으로는 이 불산 알갱이 화학무기가 절대 보이지 않고요. 후레쉬를 켜야만 이 후레쉬에 반사가 돼서 이 화학무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을 많이 해 놓으시면은 증거 자료가 되고 이게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들이 체포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현행범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 내용에 따르면 우주군 전 세계 연합군이죠. 이 딥스테이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에 지금 다 포진이 되어 있고 현재도 체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머지않았고 지금 딥스테이트의 맨 위쪽 상위 중간층 이 딥스들은 이미 다 처형이 된 상태이고요. 모두 다 고무 마스크를 쓰거나 클론이거나 이게 대역입니다. 본인이 아니고 본인들은 이미 처형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자살방지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 딥스의 꼬봉들이죠. WHO 하달 이 대량학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현장에서 대상자를 화학무기 테러, 화학약품 테러, 유독가스 테러를 통해서 벽 뚫고 위층 아래층 옆집에서 대상자에게 화학무기를 쏴서 죽이는 대상자를 암살하고 서서히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살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돈을 받는 이런 짓들을 하는
이 자살방지원들이 굉장히 지금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최후가 머지않았습니다. 머지않았고 인터넷 내용에 따르면 우주군 말고도 우리를 도와주는 커다란 이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체포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도관에 든 쥐, 이러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나방과 같이 본인이 타 죽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불 속에 뛰어들어서 아직까지 이 대상자들을 죽이려고 이 화학무기 테러를 딴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장 위에서는 19층 3호 그 기지에 하는 이 뭐에 집중할 때 내는 소리죠. 천장 위에서 저한테 화학무기를 심장에다 쏘는 이제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 기집애가 지난 5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돈독이 올라서 이 기집애와 이 기집애 오빠, 이 기집애 할머니, 이 기집애 엄마 아빠 이 전 가족이 저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동안 그런 화학무기 테러, 화학약품 테러, 유독가스 테러를 저에게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똑같은 소리니까 제가 소리를 알겠죠. 누군가의 목소리인지. 아직까지 이 기집애가 오늘까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이 화학무기 금지 조약 위반이어서 종신형 아니면 사형 그리고 전재산 몰수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뉘른베르크법 위반에서 사형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하루빨리 체포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는 이런 테러를 당하고 있고요.